2교시 계속 한번 해볼게요. 1교시에 우리가 1작업의 조건 부분하고 조건부 서식을 이제 작성을 했고요. 제가 2작업, 우리 필터 및 서식은 진도 나가본 적 있고, 오늘 피벗 테이블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2작업과 3작업을 한번 2교시 때 해볼게요. 자, 2작업 문항으로 보면요. 시험지 35페이지예요. 35페이지고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를 해서 오래요. 자, 오늘 우리가 1작업에서 작성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의 7월 급여 지급 내역표인가 봐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 사원들의 사원 코드와 입사일 그리고 이분들의 기본급, 직위, 급호와 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 표고요. 자, 1작업의 B4에서 H12예요. B4에서 H10이면은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집어넣은 그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복사를 해서요. 이 작업의 B2 셀에다가 컨트롤 V 해주는 거죠. 자, 컨트롤 V 해주고 필요하면 열 너비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고급 필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고급 필터는 조건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조건을 잘 적어 주셔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자, 부서가 마케팅이거나 라고 얘기했고, 수당이 50만 원 이하인 자료에 무엇만 뭐 추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부서에 대한 조건과 수당에 대한 조건이 있었고, 두 개 조건에 대한 조건식이 이거나 라고 하는 OR 주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OR 값으로. 자, 그래서 부서 C2 셀 부서하고 수당 H2 셀. 자, C2, H2 컨트롤 C 해서요. 자, 조건 B14번부터 붙여넣기를 해요. 그래서 부서 필드명하고 수당이라고 하는 필드명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필드의 아래쪽에다가 각각 어때요? 조건을 작성을 해줄 건데 부서에 대한 조건은 마케팅이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서 아래쪽에다가 마케팅이라고 적어주고 엔터. 마케팅이라고 적어주고 엔터.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옆이 아니고 아래쪽에다가 50만 원 이하래요. 그래서 이하다라는 조건과 함께 50만 원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서가 마케팅이거나 다른 줄이니까 수당이 50만 원 이하인 요 조건, 이 6칸의 조건이 고급 필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이제 가지고 오면 되죠. 이게 원본 데이터고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B18번부터 나타나게 쭉 추출을 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남기고 지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가볼게요.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에 고급 필터가 있어요. 고급 필터를 호출을 해서 자, 고급 필터는 결과를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해서 추출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와 복사 범위를 문제에서 다 언급받았기 때문에 자, 목록 범위는 이 작업 기준으로 B2에서 H10번 셀이 절대 주소로 맞아요. 한번 보세요. B2에서 H10번까지예요. 맞고요. 조건 범위는 커서 툭 찍고 마우스로 B4에서 C16번 셀이 되는 거죠. B14에서 C16번 셀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복사 위치가 있죠. 그죠? 자, 복사 위치 있는 부분은 B18번 셀이 되게 되겠죠. B18번 셀이 될 거고 확인 버튼 할게요. 자, 했더니 이제 마케팅이거나 50만 원 이하인 자료들만 왔어요. 그럼 확인해 봐야 돼요. 마케팅이니까 당연히 올 수 있는 거고 수당이 50만 원 이하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마케팅이라서 온 거고 부서가. 자, 여기는 부서가 마케팅은 아니지만
수당이 50만 원 이하라서 왔어요. 두 번째 사원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사원은 마케팅 부서이기도 하면서 수당이 5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온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사원 코드랑 기본급, 직위, 수당만 나타내세요라고 해서 부서 입사일하고 급호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됐어요. 범위 잡아볼까요? 부서하고 입사일 그리고 급호 부분은 필요가 없는 데이터가 돼서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삭제할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 삭제. 자, 왼쪽으로 밀기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왼쪽으로 밀기를 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 부서가 마케팅이거나 수당이 50만 원 이하인 사원 코드 기본급 직위 수당 데이터만 여기서 필요한 필드만 언급했잖아요. 그 필드만 추출하시오 해서 복사 위치 B18번부터 나타나게끔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고급 필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표서식이 나오는 거죠. 표서식은 항상 고급 필터 결과에다가 어떤 표서식을 주는 거라서 채우기 없음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자, 고급 필터 결과를 블럭을 잡아서 홈 리본 메뉴에 글꼴 그룹에 가면 우리 페인트 톤 가지고 채우기 없음 있으니까 깨끗하게 흰색 말고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자, 표 스타일 보통 7번으로 하고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표서식은 삽입 메뉴에 아니고 홈에 가서 미안해요, 여러분. 홈에 가서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룹에 가보면 여기서 바로 표서식 할 수 있죠. 그죠? 자, 표서식을 보통에 7번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카테고리에 있는 연두색일 거예요. 표 스타일 보통 7번으로 변경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표에 사용할 데이터 B18번부터 나와 있었던 고급 필터 결과 맞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고 표 도구가 들어가게 되면 표서식이 적용이 되고 나면 위쪽에 리본 메뉴에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표 스타일 옵션에 보면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필터 단추는 기본으로 그대로 띄워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은 끝나게 되죠. 그죠? 이 작업. 그래서 이 작업도 하는데 5분 이상 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이상.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 작업까지 혹시 다 됐나요, 여러분? 이 작업이 다 됐을까요? 제가 설명을 조금 빠르게 하긴 했는데 했었던 거라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했을 거고 좋아요. 이 작업은 다 했고 자 이제 집중할게요. 피벗 테이블 이제 처음 나가요. 여러분 피벗이라는 게 혹시 무슨 뜻일까요? 피봇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피벗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피벗.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피봇이라는 뜻? 피봇. 그래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 우리 영어 영문학과는 없었나? 영문학과가 내가 발음이 별로여서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피벗이라는 건 중심축이라는 뜻을 가져요. 회전축이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회전축이라는 거는 중심에 축을 하나를 두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360도 돌아가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지금 7월 지급 내역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 정리를 해서 보고 있는데 이 필드들 사이의 관계를 나눠 지어서 보면서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를 좀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피벗 테이블. 우리 정렬 및 부분합 해봤었잖아요. 정렬 및 부분합을 할 때는 이렇게 했었죠. 뭐
부서별로 뭐 기본급의 합계를 내본다거나 직위별로 무언가 수당의 합계나 직위별로 인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필드가 1개, 2개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드를 다양한 관계에다가 두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가져요. 피벗 테이블은.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죠. 문제를 보면 자, 피벗 테이블도 역시나 80점짜리 문제예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죠. 또 위쪽에 이 작업에 목표값 찾기랑 고급 필터가 나왔다. 그럼 3작업은 무조건 정렬 및 부분합. 근데 이 작업에 고급 필터랑 표서식이 나왔다. 그러면 3작업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작업 시트를 뭔가 복사를 해서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 어제 배웠던 차트처럼 그냥 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하고 데이터 범위도 1작업에서 알아서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지금 피벗 테이블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작업으로 돌아가 보면요. 1작업에 돌아가서 이렇게 딱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작업하려고 B4번 셀부터 H12번 셀까지 미리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한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요 데이터 범위를 그대로 선택을 해놓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면서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자, 표 또는 범위인데 우리가 블럭 잡은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 이렇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럼 분석할 데이터 범위는 맞아요. 지금 이 범위가 맞고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피벗 테이블은 새롭게 시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3작업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시트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 워크시트다. 자, 기존 워크시트고 제 3작업을 마우스로 찍어서 자, 우리 여기 출력 형태 제가 잠깐만 크게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피벗 테이블은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이 출력 형태가 모범 답안인데 B열의 2번 행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 위치는 제3작업에 아이고 제가 지우고 다시 자, 제3작업에 B2 셀이 된다라고 이렇게 위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잘못 들어갔으면 지우고 밑에서 제3작업에 B2 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피벗 테이블 만드는 방법은 1작업에 가서 2작업에다가 쓰려고 복사 범위 잡아놓은 그 범위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를 써요. 메모해 줄게요. 자, 피벗 테이블 범위는요. 제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이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제2작업에 사용된 범위와 같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러고 난 다음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로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죠.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 방법. 1작업 시트에 있는 B4에서 H12예요. 이거는 2작업에서 사용된 범위하고 같으니까 이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 메뉴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조금 메모할 게 있어서 제가 마저 다 메모하고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공간적으로 보이는 게 셀 위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위쪽에 리본 메뉴에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피벗 테이블 도구가 생성된 게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 편에는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해서 우리가 B열부터 H열까지 사용된 열 머리글 이름, 필드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오셨나요?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에, 그죠?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가는 거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가서 위쪽에 리본 메뉴와 함께 더불어서 피벗 테이블 필드 메뉴가 오케이 생성이 되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네,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뜨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는 안 뜨는데 여기 오른쪽 편에 피벗 테이블 필드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떠야 돼요. 오른쪽 편에. 뜨나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자, 혹시 피벗 테이블 필드가 안 뜨는 친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을 찍으면 원래 안 뜨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 여기 안쪽에다가 넣으면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 메뉴도 보여야 되지만 이제 오른쪽에 메뉴가 안 뜨는 경우는 피벗 테이블 이 상자 안쪽에다가 마우스 가져다 놓고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옆에 분석 여기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분석에 가면 저기 오른쪽 끝에 표시에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요걸 눌러주면 다시 피벗 테이블 필드가 뜨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피벗 테이블 필드를 두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부분합하고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도 피벗 테이블 보는 화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출력 형태에 여기 부서라고 하는 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부서명이 와요. 미래 전략, 마케팅, 경영 기획이라고 하는 부서 정보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 개가, 그죠? 부서 정보가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기본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한 게 뜻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제1작업의 레코드는 항상 몇 개씩 나오던가요? 레코드가 우리가 항상 몇 개씩 작업을 하죠? 저랑 문제를 풀이해보거나 여러분들이 하면 그쵸? 영서 씨 물음표 할 필요 없이 8개 맞아요. 맞아요. 송희 씨도 얘기한 대로 8개예요. 8개인데 기본급이 분명히 자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1작업에 가서 보면 기본급을 분명히 8개 데이터를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심지어 기본급에 같은 기본급은 하나도 없어요. 기본급이 같은 기본급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피벗 테이블에 있는 기본급은 가만히 봤더니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고 8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급이 쭉 나열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급을 넣었으면 기본급 필드에 있는 데이터가 8개가 쭉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 쭉 나타나져 있지 않고 기본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100만 원, 그러니까 101원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101원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까지 얼마 단위로 지금 뭔가 묶여져 있다라는 게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 혹시 보이나요? 기본급? 100만 원 단위로 묶여져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 부서 기준으로 부서 아래쪽을 봤더니 부서별로 사원 코드 개수를 세하려 놨어요. 부서별로 사원 코드 개수를 세하린 이유는 부서별로 거기 인원이 몇 명인지를 보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죠. 우리 목표값 아니 저기 부분합할 때처럼 부분합도 사원 코드나 무슨 뭐 계약자 코드의 개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사원 코드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부서별로 인원이 몇 명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인 거고 여기 보면 부서 밑에 수당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맞죠? 수당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부서별로 수당 평균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서별로 사원 코드의 개수 자 여기다 제가 좀 다시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부서별로 사원 코드 개수와 수당의 평균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부분합으로 해결을 해도 돼요. 뭘로 해보냐면 부서별 정렬한 후에 부분합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해가요,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우리 부분합, 부서별로 사원 코드 개수와 수당의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기능을 쓰면 되고, 먼저 부서별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해 놓은 다음에 경영기획은 경영기획, 마케팅은 마케팅, 미래전략은 미래전략 그 부서별로 부분합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하고 있잖아요. 정렬 및 부분합이 아니라. 자, 왼쪽 편에 뭔가가 하나 더 들어가죠. 부서별로 보는데 부서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부서하고 뭐별로 기본급을 얼마, 기본급하고 부서별로 본다는 거죠. 기본급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 자, 기본급 많이 받아가는 범위가 요 범위잖아요. 이쪽 범위잖아요. 기본급 많이 받아가는 사람 범위들 중에 어느 팀의 수당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 기본급이 많다고 수당이 항상 많은 건 아니거든요. 기본급이 많지만 적지만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기본급이 가장 높은 범위 내에서 수당이 가장 큰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여러분? 출력 형태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영서 씨가 일단 얘기했어요. 혹시 영서 씨랑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급 많이 갖고 가는 부서들 중에 수당 제일 잘 가지고 가는 부서가 영서 씨가 얘기한 대로 미래전략 팀이 맞나요? 지은 씨가 동의했고, 자, 맞아요. 지금 영서 씨랑 지은 씨가 얘기한 대로, 자, 제가 기본급을 제일 많이 갖고 가는 범위가 요 범위예요. 그럼 이 범위면 이 줄만 보는 거지, 이 줄만. 자, 이 줄만 봤을 때 수당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거. 자, 미래전략, 마케팅에는 아예 기본급이 제일 많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마케팅에는 없고, 경영기획에도 한 명이 있고, 뭐 미래전략에도 한 명이 있지만, 미래전략팀에 있는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수령도 제일 많이, 수당도 제일 많이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월급 제일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겠죠. 왜냐면 기본급도 높을 거고 어때요? 수당도 제일 크게 갖고 가니까 최종으로 실수령액이 가장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부분합의 확장이에요. 부서별로 무엇의 개수와 평균을 구했다면 한 가지 기준을 더해서 다차원으로 자료를 비교해서 보게끔 하는 기능. 그래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회사 가면 피벗 테이블 진짜 많이 써요. 왜냐하면 한 가지 기준으로만 데이터를 계속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실이면 예산을 짜거나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초점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홍보부에서 일을 해요. 그럼 홍보부는 어떻게 하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비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나라는 그 측면으로 계속 데이터를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서 원하는 핵심 의사결정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부서가 같이 근무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가 바로 나와 있어요. 여기 기본급 및 부서별로 사원 코드의 개수와 수당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메모지에다 적은 거 맞죠? 부서별로 사원 코드 개수와 수당의 평균을 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로 보셨어요. 출력 형태로 봤는데 부서를 기준으로 하나만 기준으로만 본 게 아니라 왼쪽 편에
기본급 단위로도 같이 나눠서 기본급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1번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필드의 레이아웃이 다 답이 나와요. 레이아웃이 답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엑셀에 갔을 때 제3작업에 여기 보면 필터 열 행 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 어떤 필드를 가져다 놓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 레이아웃이 결정이 나는데 제일 앞에가 항상 행 및 열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계산이 돼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값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행과 열 그리고 값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가져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죠. 자, 피벗 테이블 안쪽에다가 커서 툭 찍고요. 피벗 테이블 필드가 생성이 되면 우선 여기가 행 자리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행. 자, 행에는 기본급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필드 이름 있는 부분에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자,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행에다가 툭 놔요. 이걸 체크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다가 툭 하고 놔요. 자, 놨더니 난 분명히 기본급 갖다 넣었는데 기본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보이고 내가 적어놓은 기본급 8개가 알아서 자동으로 정렬이 돼서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1작업에 여기 기본급을 적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지 보고 적는다고 그냥 그 적혀있는 값대로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그 값을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에다 딱 넣자마자 피벗 테이블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죠. 작은 숫자가 먼저 올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고 행 레이블이라고 하는 값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제 좀 바꿀게요. 그냥 봐서 고치면 돼요. 기본 그냥 적으시면 돼요. 기본급 단위 1이다라고 하는 자, 필드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기본급하고 단위 1을 넣어줘요. 근데 지금은 기본급이 8개 값이 각각 따로따로 알아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있다가는 기본급을 100만 원 단위로 이제 묶게 되겠죠. 자, 기본급이 행 자리에 왔으면 부서가 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여기 오른쪽에 필드에서 부서를 끌어다가 열에다가 툭 하고 놔요. 자, 열에다가 툭 하고 놨더니 열 레이블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다 부서라고 바꿔주죠, 이름을. 부서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우리 시험지에는 미래전략, 마케팅, 경영기획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져다 놓고 보니까 오름차순 정렬이라 가나다 순으로 해서 경영기획, 마케팅, 미래전략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또 정렬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행과 열 자리에다가 각각 필요한 기준이 되는 필드들을 넣었고 자, 그 기준 필드를 대상으로 실제로 무슨 값을 볼 건데 지금 제가 블럭을 잡은 이 부분 실제로 무슨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건데 무슨 관계를 보고 싶은 건데 자, 사원 코드 개수와 수량의 평균이에요. 자, 사원 코드를 끌어다가 값에다가 툭 하고 놓고요. 그럼 알아서 사원 코드 개수 들어가는 거 보이죠? 사원 코드 개수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뭐 있어요? 수당의 평균. 자, 수당을 끌어다가 또 값에다가 방금 사원 코드 개수 넣어놓은 거 아래쪽에다 툭 하고 가져다 놔요. 근데 수량 평균을 구하라 그랬지 수당의 합계를 구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갖다 놓은 수당의 합계 부분을 마우스로 툭 클릭. 자, 마우스 툭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값 필드 설정을 클릭. 자, 값 필드 설정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평균으로 바꿔주고 왜냐면 지금 수당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수당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으로 바꿔주고 위쪽에 사용자 이름도 직접 바꿔줄게요. 평균
수당 단위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시험지에서 나왔었던 부서별로 3개 부서별로 자, 기본급 가지고 오는 범위에 따라 가지고 사원이 몇 명이 분포가 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 중에 수당의 평균이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이 일단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1번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지한 씨랑 주원 씨랑 오케이. 자, 다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요거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잠깐 불러와 볼게요. 부분합 시험 문제가 어디가 많네. 여기 한번 볼까요? 51쪽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51쪽에 조건 1번 있잖아요. 조건 1번을 보고 행은 뭐고 열은 뭐고 값은 뭔지 한번 적어볼까요? 행은 기출문제 51쪽이에요. 기출문제 51쪽에 행 자리에 적혀져 있는 부분은 뭐고 열에는 뭐가 적혀져 있고 값에는 뭐가 적혀져 있는지 혹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 51페이지를 보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문제를 보고 피벗 테이블에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지. 오케이. 영천 씨랑 영서 씨가 너무 잘했네. 행에는 뭐가 들어가요? 행 단위에 판매 개시 날짜가 행 단위로 들어가고 있고, 오케이. 송희 씨도 맞고, 열 단위에는 카테고리가 채소다, 수산이다, 과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열 단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원 씨가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상품 명의 개수와 판매량의 최대값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꺼내면 어떤 게 행이고 어떤 게 열이고 어떤 것들이 값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번쩍 뜨면 돼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무엇별로 보세요라고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실무에 가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행에단 이걸 넣어보고 열에단 이걸 넣어보고 그 행과 열을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었었던 거냐라고 하는 데이터를 또 값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에 일단 1번 문제까지는 좀 클리어를 했어요. 여기까지 클리어하고 저장 잠깐 할게요. 저장 잠깐 하고요.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35분에 제가 또 조금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오시고 요거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35분에 다시 수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